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그대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변한다라는 얘기야. 변이. 다르게 변한다라는 얘기야. 다르게 변함으로 해서 원래 있던 애들과 다르게 변한 애들이 자연 선택을 받지. 둘 중에서 하나가 자연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아. 그래서 살아남는 놈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한 진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지. 환경에 적응을 할 거야. 그치? 환경에 적응을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 몸의 구조라든가 특성이 변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적응을 하면은 생존하기 유리한 형태로 변하겠죠. 생존 유리한 변이가 일어날 거야. 형태가 변할 거야. 얘가 생존을 할 거야. 그치?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가 일어났고요. 이 변이가 일어난 것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반복이 돼.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이 반복함으로써 유전자까지 변하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진화 과정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됐지? 특별한 건 없어.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야. 진화에 대한 내용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변이와 진화라고 나와 있어. 구조나 특성이 달라져야지 변한 거잖아. 진화는 무조건 우수한 형태로 변하는 건 아니야. 그냥 변화되는 것들이야.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변이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 변하는 거야. 다르게 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같은 종이어야 되고요. 같은 종에서 형태나 습성, 습관, 그리고 기능 등의 형질 차이를 나타낼 거야. 얘를 변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가 변인데 변이는 뭐의 원동력이냐면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야. 그래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다라는 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로 둘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전적 변이가 중요해.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유전적 변이가 유전자가 변해서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의 차이?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 유전자는 진화가 되는 거지. 아니, 유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뭐가 돼? 전달이 된다. 유전이 된다. 라는 거야. 형질이 유전이 된다.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가 뭐다?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다 라고 알면 돼. 됐죠?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만약에 새 봤는데 새의 깃털 색깔이 조금씩 달라. 이거는 유전적 변이야. 뭐 무당벌레 겉날개 색깔이랑 무늬 등이 조금씩 다르다. 달팽이 껍데기 무늬, 회전 방향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전적 변이야.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비유전적 변이. 유전되지 않는 거야. 유전되지 않는 거. 얘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그리고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야. 비유전적 변이는 그냥 나중에 얻은 획득 형질이다,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다 라고 알면 돼. 뭐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하였다. 근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근육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 뭐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여러 개의 링을 목에 걸죠. 그래서 목이 점점 길어져. 근데 걔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아기의 목이 길게 태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적 변이, 유전자가 진화의 유전자의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진화의 원동력이 유전적 변이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건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유전적 변이 왜 일어날까라는 거야.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 두 가지 때문에. 돌연변이랑, 첫 번째. 돌연변이랑,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밑에. 두 번째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더라. 지난 시간에 했지만 돌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갑자기라는 거야. 갑자기 변이가 일어나. 무슨 변이? 유전자가 변해. 갑자기 유전자가 변했대. 유전자가 변하면은 유전자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암호,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유전 암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돌연변이는 이렇게 유전자가 변하니까 원래 없던 형질이 나타나. 이게 돌연변이지. 그래서 유전자 변화, DNA에 있는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원래 없던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 그래서 돌연변이, 새로운 유전자 생성,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형질이 달라지더라. 유전이 된다라는 거. 자손에게 전달도 되더라. 유전이 되더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돌연변이 보면 이런 것들이야. 책에도 나오는데 붉은색 딱정벌레가 있었대. 붉은색 딱정벌레. 붉은색이 있었고요. 붉은색이 있었고, 붉은색이 있었고, 붉은색이 있었고, 붉은색이 있었고, 붉은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마리가 갑자기 초록색으로 됐대. 원래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났잖아. 얘가 뭐다? 돌연변이다 라는 거죠.
원래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연변이야.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원래는 붉은색밖에 없었는데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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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 초록색이 나타나. 그러면은 붉은색만 있을 때는 자손이 무조건 붉은색 딱정벌레가 나타나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교배를 해서 다음 세대에 나올 때는 붉은색도 나올 수 있고 초록색도 나올 수 있고 붉은색과 초록색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 뭐가 집단의 유전적 변이가 다양해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개체가 무조건 붉은색이 아니라 붉은색, 초록색, 그리고 붉은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형태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라고 볼게요. 자,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체세포에는 상동염색체라는 것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밑에 다양한 조합은 일단 밑에 그림에 있는 것들을 볼게. 흰색 털 유전자와 갈색 털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 흰색 털 유전자를 이렇게 그릴게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흰색 털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갈색 털 유전자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진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자, 감수 1분열에서는 이렇게 나눠져요.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나눠져. 그치?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흰색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감수 1분열에서는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떤 거? 흰색과 갈색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아빠한테 얘를 다시라고 둘게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얘를 다시라고 둘게. 이해돼?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질 거야. 마찬가지 얘도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질 거고요. 감수 2분열에서 아빠한테 받은 거 한 가닥씩, 엄마한테 받은 것도 한 가닥씩 이렇게 유전자가 다르다고 표시를 하는 거야. 다시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빠한테 받은 거 한 가닥씩, 엄마한테 받은 거 한 가닥씩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는요. 뭐 만들어질 수 있어? 아빠의 정자랑 엄마의 난자가 결합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가 만나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얘랑 노란색 다시랑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다시랑 노란색 그냥. 그리고 하얀색 다시랑 노란색 다시랑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정도, 다양한 생식세포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사람의 염색체수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수가 2에는 46이잖아. 그치? 정자를 이루는 것이 몇 개 나와? N은 23 나올 거고 난자를 이루는 것도 N은 23인데 그쵸? 23개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경우의 수 따지면은 정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2에 23제곱 가지가 만들어진대. 종류가.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2에 23 가지가 만들어져.
그리고 얘네들 둘이 결합을 해서 다음 세대의 수정란이 만들어질 것은 2의 46까지 만들어진대. 이렇게 다양한 종이 만들어지더라, 변이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상동염색체 23쌍 있기 때문에 한 쌍, 두 쌍 있을 때, 한 쌍 있을 때 2개 나왔다, 그치? 종류 2개, 생식세포의 종류. 한 쌍 있을 때 2종류 나왔는데 23쌍 있으면은 몇 종류 나와? 2에 23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유전자 조합은 정자 2의 23제곱 개, 난자 2의 23제곱 종류 나오니까 정자, 난자 무작위로 결합을 했을 때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형질은 2의 46 종류 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진다, 변이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자연 선택과 그리고 진화에 대한 예 비교하면서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어.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3번. 자연선택과 진화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 첫 번째 얘가 뭐냐면은 핀치 불이의 자연선택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핀치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핀치새들이 살고 있었어. 어디에?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섬들이 모여있는 장소야. 그래서 섬마다 이렇게 나눠진대. 섬이 있고, 섬이 있고, 섬이 있고, 섬이 있고, 이렇게 섬이 있는데, 여기도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새, 여기도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새, 여기도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새, 여기도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새가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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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르냐면, 먹이의 종류가 다르다. 먹이가 여기서는 뭐 곤충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딱딱한 씨를 가진 열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기는 뭐 부드러운 먹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먹이의 종류가 다르대. 그러면은 여기는 곤충이 있으니까 곤충을 먹는 부리 모양, 그지? 뭐 곤충을 먹이로 했을 때 곤충을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새가 살아남을 거고, 여기는 딱딱한 씨앗을 깨 부숴서 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새가 살아남을 거야, 그치? 얘는 부드러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핀치새가 살아남을 거고, 뭐 여기에 먹이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핀치새가 살아남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환경의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자연 선택을 받는 핀치새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섬마다 선택받은, 자연 선택을 받은 핀치새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우리 자연선택설 할 때, 중학교 때 자연선택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업암화 현상이라는 거 있었어요. 자, 공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이랑 공업화 이후랑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해. 공업화 이전은
환경이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지의류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밝은 색을 띠는 지의류가 존재를 해. 그래서 밝은 색을 이렇게 아예 색칠을 해버릴게요.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지의류가 나무에 이렇게 덮여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여기에 하얀색 나방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하얀색 나방이 있고 그리고 검은색 나방이 이렇게 있더라.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 검은색 나방을 또 검은색인데 좀 눈에 잘 띄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대. 자, 그러면은 새가 지나가다가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눈에 띄는 걸 잡아먹겠죠. 그래서 얘가 없어져. 검은색 나방이 없어지고 흰 나방만 살아남더라 라는 거. 그래서 하얀색 나방이 자연 선택을 받았다 라는 거고요. 자, 공업화 이후에는요, 이 나무가 어떻게 돼? 공업화가 되니까 지유류가 없어져. 그래서 이 나무가 약간 검게 변합니다. 이렇게 검게 변해요. 검게 변하고요. 여기에 흰 나방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랑 그리고 검은색 나방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새가 날아가다가 뭘 잡아먹어? 눈에 잘 띄는 흰 나방을 잡아먹어. 그래서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을 받아서 생존하더라 라는 거. 자, 요런 것들이 자연 선택에 대한 예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업화 이전에는 흰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지만 자연 선택을 받아서 공업화 이후에는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나와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 자, 정상 적혈구랑 남모양 적혈구가 있을 거야. 정상 적혈구랑 남모양 적혈구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할게요. 정상 적혈구 유전자를 A라고 두고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스몰 a라고 둘게. 그러면은 표현형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라지 A, 스몰 a는 정상으로 나타나.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몰 a야. 그러면 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일찍 죽는단 말이야. 산소가 부족하거나 빈혈증이 일어나니까 일찍 죽어. 근데 정상 중에서 원래는 얘네들만 있어야 되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정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원래는 라지 A라고 하는 정상 유전자들만 살아야 돼. 근데 말라리아 병이지, 그지?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 많이 발생하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 스몰 a라고 하는 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대. 그러면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죽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근데 라지 a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는 정상인데 라지 A 정상은 거의 없고 라지 A 스몰 a 정상이 많더라라는 거야. 얘가 많더라. 왜? 말라리아에 대해서 안 죽어야 되니까. 그치? 요런 식으로 얘가 선택을 받았다, 자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자, 얘는 이런 것들이야. 세균이 있어. 세균이 그냥 이런 세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 세균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정상세균이고요. 얘가 하얀색이 정상세균이야. 정상세균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은 것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야.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항생제를 집어넣어. 항생제를 넣어서 세균을 죽일 거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항생제 내성이 없는 정상세균들이 죽어. 다 죽이지는 못해. 뭐 이렇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남아있잖아. 그치? 얘가 다시 분열을 해. 분열을 하면은 어떻게 돼? 흰색이 뭐 2배로 분열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3배? 분열을 3번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파란색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한번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항생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돼? 얘 죽고 얘 죽었어. 그리고 3번 다시 분열을 해. 그러면은 얘가 몇 개 돼? 9개가 되고요. 얘가 몇 개 돼? 3개가 되겠지.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투여하니까 얘가 다 죽어. 그래서 얘만 남아. 항생제 내성세균만 남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항생제 내성세균에 의한 자연선택은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은 돌연변이가 생긴 항생제 내성세균이 있을 때 얘는 죽지 않고 나머지 세균들이 죽어서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세균만 살아남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를 할게요.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 어떻게 돼?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다가 어떻게 돼? 변한 거지. 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환경에 의해서 적응을 하다 보면은 변이가 일어날 거고요. 이 변이는 자연 선택을 받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진화 과정이 일어나더라. 진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환경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면서 종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진화라고 한다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변이하고 진화의 관계, 그리고 자연 선택하고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